요즘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시장도 잘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가 근육으로 바뀌려면 위장과 간, 혈관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 단백질을 잘게 쪼개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세포로 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김정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고기도 드시고 두유도 챙겨 드셨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단백질 수치는 괜찮았지만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식사 후에는 꼭 15분 이상 산책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다리에 다시 힘이 생겼어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걸을 때마다 무릎이 떨리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스스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몸의 흡수율이 회복되니 기운이 달라진 거죠. 이렇듯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몸의 흡수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받아들이는 힘을 되살려야 근육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려서 효과를 직접 본 음식 3가지가 있거든요. 하루 3끼 중 1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다의 붉은 보석 새우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여도 이 새우 한 접시 안에 근육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육 회복의 첫걸음, 그 열쇠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바다의 붉은 보석 새우입니다. 새우는 작고 평범해 보여도 속이 꽉 찬 영양 창고입니다. 100g만 먹어도 단백질이 20g 가까이 들어있고 아르기닌과 아스타잔틴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퍼지게 돕고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근육이 손상되는 걸 막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장순복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서 권한대로 새우 반찬을 매일 점심에 한 접시씩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보름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되자 평소보다 오래 걸어도 숨이 덜 찼고 무릎 통증도 훨씬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73세 이재철 어르신은 체중이 줄면서 근육도 같이 빠져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새우와 두부를 같이 볶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했더니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새우 속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된 덕분이었죠. 새우는 단백질, 혈류 개선, 항산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근육 회복 삼총사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변하고 혈관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간을 약하게 하면 새우 본연의 단맛이 나고 껍질째 드시면 칼슘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우를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말린 새우를 된장찌개나 나물무침에 넣어보세요. 또는 새우 가루를 밥 반찬에 살짝 뿌려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며칠 지나면 다리가 덜 떨리고 이상하게 기운이 조금 더 도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지만 매일 일정하게 드시면 어느 날 요즘은 계단이 그렇게 힘들지 않네? 이런 말을 저절로 하시게 됩니다. 몸은 우리가 준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근육을 채우는 두 번째 보물은 땅에서 나는 단백질 렌틸콩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작은 콩알 속에 단백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00g만 드셔도 단백질이 23g이나 됩니다.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렌틸콩의 진짜 장점은 소화가 편하면서도 영양이 고르게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렌틸콩에는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이 콩 하나만으로도 몸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렌틸콩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74세 한정희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 근육이 빠져버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려 걷는 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쌀밥 반에 렌틸콩 반을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색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 힘이 붙는 걸 느끼셨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이젠 밥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다 하셨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세 최정호 어르신도 계십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늘 피곤하셨고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렌틸콩으로 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2달쯤 지나서는 낮잠을 덜 자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기운을 되찾은 겁니다. 병원 검진에서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난 걸 직접 보시고는 이제 밥 먹는 게 즐겁다 하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렌틸콩은 근육을 채우고 혈당을 지키며 속을 편하게 만드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무엇보다 식물성이라 몸에 부담이 적고 어르신들처럼 위장이 약해진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아침 한 끼를 렌틸 콩밥이나 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쯤 지나면 피로가 덜하고 한 달이 지나면 다리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렌틸콩은 밥처럼 하얀 쌀과 섞어 지으면 가장 좋습니다. 비율은 쌀 2컵에 렌틸콩 1컵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지어 냉동 보관해도 되고 샐러드나 미음처럼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또 렌틸콩을 하루 반 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몸의 순환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보물, 몸과 뇌를 함께 지키는 들깨가루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나는 새우,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렌틸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물은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음식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기름 중에서도 몸에 좋은 기름이 가득한 씨앗입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는 몸속 기름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근육이 피와 영양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몸속의 붓기나 열을 가라앉혀 염증을 완화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5세 김영숙 어르신은 매년 겨울만 되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손주가 권한 대로 아침마다 따뜻한 들깨라떼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커피 대신 이걸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어르신의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79세 박인호 어르신은 팔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면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향이 강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팔 떨림이 줄고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근육 수치가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들깨가루 덕분에 근육이 영양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이라는 천연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즉, 들깨는 몸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스마트 단백질 식품입니다. 여러분, 들깨가루는 생각보다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우유에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속이 편하고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또 미역국이나 나물무침에 넣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워져 식사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근육이 덜 피로하고 몸의 무게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들깨는 열에 약해서 오래 끓이면 영양이 줄어듭니다. 국이나 죽을 끓이실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커피나 진한 차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늦어지니 시간을 조금 띄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영숙 어르신과 박인호 어르신처럼 하루 한두 스푼씩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닌 자연이 주는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들으신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음식을 드시면 지금까지 드신 새우도 렌틸콩도 들깨가루도 절반밖에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음식 하나하나는 훌륭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흡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릴 먹는 방법을 모르고는 근육 회복이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피가 잘 돌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비타민C가 새우 속의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이 더 단단해집니다. 부산 북구의 80세 최은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신 지 한 달 만에 밤에 종아리가 덜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피가 잘 돌면서 근육이 다시 힘을 찾은 겁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은 많지만 근육을 만드는 조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미와 함께 드시면 완벽해집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전남 순천의 72세 정인호 어르신은 렌틸콩 현미밥을 한 달 드신 후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없고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들깨의 좋은 기름 흡수를 도와 근육과 뼈를 함께 강화합니다. 서울 마포의 77세 윤명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를 타 드시고 손목이 덜 시리고 하루가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새우를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변해버리고 렌틸콩을 설탕이나 간장에 졸이면 좋은 성분이 눌러붙어 흡수가 어렵습니다. 또 들깨를 드신 직후 커피를 마시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절반의 효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잘 어울리는 조합을 알면 그 힘은 2배로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궁합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 3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2주 근육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하루 식탁 속에 실천할 차례입니다. 좋은 음식을 알아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려 효과를 본 2주 근육 회복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 목표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내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들깨라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속이 편하고 하루가 든든합니다. 점심은 렌틸콩 현미밥과 나물 반찬 정도로 충분합니다. 저녁은 데친 새우를 무나 오이와 함께 무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첫 3, 4일 사이에 속이 부드러워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서울 도봉구의 76세 장정화 어르신은 이 식단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소화가 잘 되고 밤에 다리가 덜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흡수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2주차부터는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엔 들깨죽에 새우살을 조금 넣어 드세요. 피가 잘 돌고 근육으로 영양이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샐러드나 두부무침, 저녁에는 새우 순두부찌개나 새우 야채전을 추천합니다. 기름은 최소화하고 식사 후에는 꼭 2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해주세요. 이 산책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광주 북구의 78세 이문호 어르신은 2주 동안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버겁다고 하셨지만 열흘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 근육이 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서는 식사 후 졸림이 사라지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플랜은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이틀, 사흘에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스스로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온 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의 80세 김상희 어르신은 아침엔 들깨라떼, 점심엔 렌틸콩밥, 저녁엔 새우를 넣은 순두부찌개로 3끼 중 1끼씩만 바꾸셨습니다. 2달 뒤 병원 검사에서 근육량이 늘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 복용량이 줄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이 스스로 달라지네요. 어르신의 이 한마디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전북 익산의 74세 오경자 어르신도 매일 아침 들깨라떼 한 잔과 식사 후 20분 산책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뒤 무릎 통증이 줄고 아침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버스 탈 때도 손잡이 안 잡아요. 꾸준함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회복시키는 3가지 음식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우로 혈관을 깨우고, 렌틸콩으로 근육을 채우고, 들깨가루로 그 근육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궁합과 이주 식단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특히 식사 후 천천히 걷는 20분은 약보다 효과가 좋은 근육 운동입니다. 하루 3끼를 다 바꾸기 어렵다면 아침 한 끼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몸이 기운을 찾으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절로 강해집니다. 꾸준함의 힘은 단순히 근육만 바꾸지 않습니다. 손주와 걷는 길에서 웃음이 늘고 시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먹는 습관, 걷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이 3가지만 바꾸면 몸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